늘 도움받는 사람에서 이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장애인들을 만났습니다.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 김해에서 있었던 특별한 행사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헬로티비 브리핑에서 짚어봅니다.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요즘 밀양 얼음골에는 한창 고드름이 달렸습니다. 신비로운 자연의 비밀을 간직한 얼음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노정현 창원지검장이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른바 검수완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100번이고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지난 20일은 우리 주변 장애인들의 인권을 생각해보는 장애인의 날이었는데요. 이처럼 특별한 날을 맞아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도움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이들을 김영민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태어난 지 8개월 때 소아마비 판정을 받은 정경심 어르신. 휠체어 신세를 진 지 벌써 70년이 다 돼갑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특별한 외출을 했습니다. 노란 조끼와 함께 집게와 봉투까지 준비를 단단히 마쳤습니다. 장애인의 날인 4월 20일을 기념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4.2km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걷기 챌린지입니다. 정 씨가 이번 행사에 참여한 이유는 장애인이 더 이상 도움받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란 걸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좋죠. 너무 좋죠. 우리도 쓰레기도 주워서 봉사도 하고 또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들을 만나서 또 얘기도 하고 너무 좋네요. 행사를 주최한 김해시 장애인 체육회는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 스스로가 더 알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장애인도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일부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쓰레기도 줍고 또 장애인이 4월 20일 날 이런 행사도 정해져 있는 걸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기획하게 됐고. 경남의 장애인 수는 약 19만 명. 이들에게 작은 바람이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봉사할 수 있고 우리는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봉사할 수 있고 이런 기회가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네. 헬로 TV 뉴스 김영민입니다. 네, 장애인의 날을 맞아 열린 걷기 챌린지를 취재한 김영민 기자가 그래도 서툴지만 수어로 끝 인사를 전했죠. 네, 저희도 간단한 인사로 할 수 있는 수어 정도는 평소에 익혀둬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장애인의 날이라고 해서 꼭 그날만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달라는 말처럼 장애인과 함께 한다고 항상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2월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직 단체장들에게는 수많은 도전장이 날아드는 셈입니다. 하지만 현직 단체장들은 출마 의사를 밝히고도 예비후보 등록은 최대한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른바 현직 프리미엄, 그러니까 현직의 장점을 누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단체장들은 실제로 각종 지역 행사에 참석하며 유권자들을 수시로 만나고 소통합니다. 후보로 등록을 하지 않아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사실상 업무를 하며 선거운동 효과를 얻는 셈입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일까지 단체장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현직에서 활동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죠. 또한 현직에 있으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점입니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 정보를 토대로 공약 개발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 일찌감치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 전에 뛰어든 현직 단체장들도 있습니다. 선거 60일 전부터는 이 현직 단체장들의 행사 참여와 같은 일부 활동에 제한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선거운동을 하며 직접 표밭을 공략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입니다. 특히 당내 공천이 확실치 않거나 후보자가 난립해 과열될 경우 조기 등판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식 후보 등록일은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인데요. 등록 시점을 놓고 현직 단체장들의 손익계산이 분주합니다. 지금까지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밀양 3대 신비하면 얼음골과 표충비, 만화사 경석을 말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천연기념물 224호인 얼음골은 한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어놓은 것처럼 서늘한 냉기가 나와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지금 이 얼음골에 커다란 고드름이 주렁주렁 열렸다고 하는데요. 오묘한 자연의 신비를 보여주는 현장, 권정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밀양 제악산 중턱 해발 600여 미터. 삐죽빼죽 솟은 크고 작은 너덜바위 사이로 커다란 고드름이 달려 있습니다. 따뜻한 봄날에 마치 한겨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곳, 바로 밀양 얼음골입니다. 영상 23도인 외부와 달리 얼음골 내부는 영하 0.8도. 4월부터 얼기 시작한 얼음은 장마 등 많은 비가 오면 신기하게 녹은 뒤 가을까지 얼음골 29,000여 제곱미터 인근을 에어컨을 켜놓은 듯 시원하게 만듭니다. 때문에 두꺼운 겉옷은 방문 시 필수입니다. 4월달에 오시면 진짜 고드름을 볼 수 있습니다. 장마철이 지나고 난 뒤 오시면 얼음을 볼 수가 없는 게 안타깝지만은 4월달부터 9월달까지 얼음이 얼면서 완전 얼음골 입구에만 들어오면 완전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그런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이랍니다. 날이 더우면 얼음이 더 얼고 추울수록 오히려 따뜻한 김이 나오는 얼음골. 가는 길마저 얼음 녹은 물이 흐르고 시원한 냉풍이 불어 휴식마저 선사하는 이곳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발길이 이어집니다. 이쪽에 알프스 좋다고 그래갖고 얼음골이 좋다고 그래갖고 더우니까 얼음 있으면 시원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일단 와보니까 전에 우리가 어제 들어왔어요. 지금도 규명되지 않은 얼음골의 원리. 이곳에선 올해도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한 해 농사 시작을 앞둔 농촌에서는 벌써부터 일손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 걱정이 크다고 합니다. 인력이 없다 보니 90이 넘는 어르신이 밭일을 해야 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헬로티비 뉴스가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 기자가 간다에서 농어촌 작업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정호석 기자입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작업이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작업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작업은 제초 작업으로서 한 2,000평 정도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주머니들 이거 일량 10분 정도가 오셔야 되는데 지금 한 4분밖에 안 오셨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한 농촌난 때문에 저희들 큰 고민입니다. 네, 그럼 제가 직접 일을 해보면서 상이 얼마나 시작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저 준비됐습니다. 예, 예. Nope. 제가 1시간 정도 일을 해봤는데요. 전체 작업량의 1%도 못 채웠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밭을 4명이서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지자체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열고 농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4일 문을 연 충남 서산시 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찾아왔는데요. 과연 이곳에서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농협과 한국농업경영회 서산시 연합회 2개소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정을 하고 저희가 보조금 1억 4천만 원을 투입하여서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이제 적극 운영해 나가고.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도움을 주고 있지만 사실 농촌 자체에 일할 사람이 없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에게 마냥 낯선 농촌으로 오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데 기농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농촌에서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기농인의 집인데요. 실제로 이곳에 거주하면서 기농을 결심한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만나러 와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혹시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기로는요, 이곳에 거주하시면서 기농을 결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이유가 뭘까요?
네, 제가 서울 생활 20년 차 서울 사람인데요. 그다음 서울 생활하면서 답답함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나이도 있고 해서 시골에서 한번 살아볼 또 그런 마음도 있었고 해가지고 네, 이 귀농의 집 와서 입주하게 됐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제일 궁금한 건요, 막상 살아보시니까 좀 어땠는지가 제일 궁금하거든요. 네, 생각했던 것보다 막상 체험하게 되니까 쉽지는 않네요. 그러나 교육을 받고 또 실제 체험하게 되면서 네,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농에 대한 가능성을 좀 이렇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2020년 농업인 종사 수는 145만여 명인데요. 50년 전과 비교했을 때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진 수치입니다. 이 수치만 보더라도 농촌을 떠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따라서 사람들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귀농대학과 귀농인의 집처럼 체험을 통해 정업을 돕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자가 간다, 정호석이었습니다. 지난 14일 6.1 지방선거 선거구가 획정됐습니다. 핵심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시범 실시인데요. 이 현행법은 한 선거구의 기초의원 정수를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부터는 기초의원 한 선거구에서 3명 이상 최대 5명까지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군소정당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요. 중대선거구제가 시범 실시되는 곳은 전국에 11곳, 서울이 4곳, 경기가 3곳, 인천과 영남, 그리고 호남과 충청이 각각 1곳입니다.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광역의원 정수를 38석, 기초의원을 48석으로 각각 증원했습니다. 이는 지방 소멸 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선거구와 의석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노정현 창원지방검찰청장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놨습니다. 노 지검장은 21일 창원지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수완박의 문제점으로 헌법 정신 위반과 부실 수사와 지연 기소로 인한 국민 피해, 부패 범죄 증가로 국가적 손실 등을 들었습니다. 노 지검장은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은 통감하지만 검찰개혁은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건 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인 경남도의회 김하용 의장과 장규석 부의장이 합당한 국민의힘의 공천 절차가 불공정하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두 의원은 21일까지 국민의당 후보들의 추가 신청을 받고 곧바로 100% 국민 경선 여론조사를 한다며 159명의 국민의당 후보들은 중앙당 방침만 기다리다 바로 경선을 치러야 하는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7개 광역단체장과 4곳의 특례시장은 공천 추가 신청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며 경선 자격마저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으로 당의 공천 신청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두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창원 특례시장과 진주시장 출마를 저울질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신대학교가 창업보육센터 설립을 추진합니다. 창신대와 창원시는 21일 창업보육센터 설립 운영을 위한 업무 협력을 맺고 상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창신대는 상반기 중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보육센터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하반기부터 입주기업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네, 창원시가 16개 중소기업을 창원형 강소기업으로 신규 지정했습니다. 신규로 지정된 기업은 주식회사 글로벌 코딩 연구소 등 16개 기업으로 창원시로부터 최대 4,500만 원과 기업 진단과 기술 개발 지원, 전담 매니저 제도 등을 지원받게 됩니다. 창원형 강소기업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92개 기업이 선정돼 지역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창원시정연구원은 21일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전국 대도시 연구원 협의회와 합동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특례시 권한 이양을 위한 전략적 접근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5개 공동 연구과제에 대한 주제 발표와 토론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 4개 시청 연구원장이 공동으로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